다음 거 살려면 어떡하지? 저거 얼마지? 5,000원이구나. 그럼 너가 2,000원을 모으고 엄마가 3,000원을 모을게. 그러면 그 다음 걸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때? 라고 제안하셔서 다음 그것을 살 때까지 아이가 그걸 욕구를 좀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아이가 고집을 피우겠죠. 지난번에 뭐 약속을 했다고 이걸 또 알았어 엄마 뭐 그렇게 씩씩하게 그걸 해줄 수 있는 아이라면 우리가 걱정이 없는데 다음에 분명히 약속을 하고서도 그걸 또 갖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럴 때 아이한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사준 지 얼마 안 됐어. 우리가 그 돈 2,000원 모으기로 했지? 라고 그 기준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이가 그럴 때 이제 보통 울게 되죠. 울게 되는데 그럴 때 또는 뭐 철형맞게 아까처럼 막 그러면서 이제 철형맞게 있을 때 이제 사주게 되는데 그걸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더 강화된 행동들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울었는데 그래도 엄마가 사주지 않아요. 안 돼. 이번엔 진짜 안 돼. 그럼 아이가 이제 들어눕죠. 들어넣어서 사주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또 이제 구토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왜 백화점 갔을 때 보면 막 떼쓰고 울고불고 난리하고 막 들어넣어서 구토하고 이런 아이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들어주는 거는 아이가 고집 부리는 행동을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그런 행동을 양상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들어넣어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안 되는 것을 유지시키는 게 좋습니다. 네가 가질 수 없어서 속이 상하는구나 라고 수용해 주시면서 그것을 끝까지 울더라도 그것을 안 사주시는 것이 그렇게 하셔야지 다음에 또 상황이 되면 요번에도 쉽지 않겠는데 아이가 그것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근데 그것을 이제 들어주게 되면 정말 좋지 않은 것이 뭐냐면 엄마도 사실은 나중에 그래 이번만이야 너 이번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표정과 어조 속에서 아이를 원망하는 것이 사실은 같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면서도 우리 엄마가 날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점점 나가면 친구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겠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제 자라게 되면 아이들이 좀 가장 큰 특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자기 욕구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 뜻이 될 때까지 그 욕구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고집이 굉장히 강화된다는 측면 하나 하고 또 하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나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될 때는 뭔가 인내가 필요할 때는 쉽게 포기하고 또 몰입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져온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포기를 하잖아요. 나 못해 소리를 계속하고. 그렇죠. 네.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요. 네. 도움 말씀이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허용적인 엄마가 이제 그만 놀고 가자고 했을 때 아기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자, 다 적었으면요.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발견 IQ 답지를 펼쳐라! 옥술 씨, 오영실 씨 3번이요. 강성범 씨가 1번. 1번. 표영호 씨가 2번에 있네요. 네. 자, 일단 3번이 2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건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이들이? 그렇죠. 네. 왜 저도 지금은 저희 아이가 이제 좀 유치원을 졸업하고 8살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알아듣고 포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유치원 다닐 때는 조금 자기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근데 그 고집을 피울 때 보면 항상 조건을 이렇게 내걸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뭘 하자 그러면 이거 하면 이거 할게. 그러니까 저보다 한 수 위인 거죠. 네. 아이가. 그래서 제가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나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할게요. 뭐 이런다든지 그냥 제 경험에서 그냥 저는 3번, 2번 같기도 하고 3번 같기도 한데요. 네, 강성범 씨? 아이들하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보면은 혼자 놀고 있는 걸 얼핏 볼 수가 있었어요. 가고 싶어요, 아이는 지금.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이거 사주면 갈게. 네. 이거는 왜 안 되느냐. 애가 자기는 알아요. 언제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거는 엄마한테 따로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하면 엄마가 사줘. 알아요. 뭐로 굳이 있기 싫은 데서 떼쓰면서 있을 필요 없습니다. 엄마가 가자면 두말없이 따라 나갑니다. 예,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잘 어색해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엄마가 나가자고 하면 두말없이 따라 나가야 돼요. 두말 보시면 알아요. 그래요. 네. 자, 과연 허용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였을지 화면으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발견 IQ. 정답하면 큐! 욕구를 통제해야 하는 상황. 즉, 실험자와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갑자기 엄마가 그만 가자고 한다면 아이의 반응은 어떨까? 먼저 끝까지 자전거에 곰령을 태웠던 아이를 보자. 엄마가 나가자고 하자 아이는 계속 놀겠다며 엄마를 외면하고 자리를 뜨지 않았다. 또 다른 민주형 부모의 아이 역시 엄마의 나가자는 말에 엄마에게 애교를 부리며 더 놀다 가겠다고 놀이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표현했다. 싫어? 빨리 이거 뭐 내려서 이제 소리가 싫어? 가야 돼. 빨리 이제 인사하고. 말이야. 아니, 그래, 주세요.
그렇다면 허용적인 부모의 아이는 어떨까? 그만 가자고 했을 때 고민형 태우기를 포기했던 아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엄마를 따라 나가버렸다. 문제 화면에 나온 이 아이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엄마의 그만 가자라는 말에 실험자가 더 놀다 가라고 해도 아무런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놀이 상황에서 빠져나왔다. 대발견 아이큐. 허용적인 엄마가 그만 가자고 할 때 아이는 엄마 말을 듣고 곧바로 따라 나간다. 네, 정답은 1번 강선범 씨가 이야, 맞힌 겁니다. 정확하게 맞추신 것 같아요. 의외이긴 해요. 예. 아니, 근데 딱 느낌이 그렇게 왔어요. 아니, 근데 저도 사실은 아이가 더 놀겠다고 때려쓰지 글쎄,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그럴 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잘 따라가네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애들이 몰입하는 정도보다 이 아이가 몰입하는 정도가 사실은 적게 몰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쉽게 금세 포기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하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몰랐는데 허용적인 부모였구나라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라도 이런 건 좀 조심해라. 그리고 또 특히 아이가 엄마 말 안 듣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아이들 점점 많아지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도움 말씀 주시죠. 예, 왜 주변에서 보면은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엄마도 통제불능한 그런 상태의 아이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들이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상당히 이제 당혹스러운데 우리가 왜 저축을 해야지 돈을 이렇게 타서 쓸 수가 있잖아요. 뭐 은행에다 저금을 해야지 필요할 때 돈을 찾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돈 없이 이걸 할 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또 많이 불어날 때는 신용 불량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같아요. 또 아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아이한테 얼마나 감정적인 계좌를 충분히 쌓아놨느냐에 따라서 내가 필요할 때 이건 하지 마,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할 때, 이거는 엄마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요구할 때 그걸 충분히 아이가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하지 말란 짓만 골라서 하고 고집을 세우는 아이를 보면은 사실은 좀 밉기도 하고 들어주고 싶지도 않고 칭찬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 아이를 만약에 다르게 아이를 좀 기준을 제시해서 이렇게 양육하고 싶다면 우선은 얘의 감정 계좌를 많이 쌓기 위해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자체 존재 자체를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눈빛이 빛나거든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니? 엄마는 네 미소만 보면 진짜 너무너무 막 시름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아이가 원래 갖고 있었던 행동들을 자꾸 칭찬을 해주시면 아이의 마음에 이제 계좌가 쌓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건데요. 참 이쁘다 이거 하고요. 참 이쁘네 이거 하고요. 상당히 다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안을 때, 왜 첫째, 둘째 있을 때 둘째가 너무 이쁠 때 걔를 안을 때는 온몸이 다 녹아져서 안는데요. 첫째는 좀 이렇게 불만사항이 많을 때 걔를 안을 때는 좀 뻣뻣하게 안아요. 그러니까 이